이제 엄마는 성현이를 사랑해. 아시죠? 그 음은 아시죠? 네. 예, 그 음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큐브를 사랑해로 진행을 할게요. 시작. 선생님은 큐브를 사랑해. 선생님은 큐브를 사랑해. 선생님은 큐브를 사랑해. 말도 못하게 사랑해. 배꼽 눌러주세요. I love you.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처음에 친근하게 할 수 있는, 자, 옆에 친구들은, 아니, 옆에 친구 제가 버릇이 돼서요. 옆에 있는 선생님과 원장님한테 배꼽을 이제 눌러보는 거예요. 자, 시작. 선생님은 큐브를 사랑해. 선생님은 큐브를 사랑해. 선생님은 큐브를 사랑해. 말도 못하게 사랑해. 하세요. 예, 같이 시작. 예,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웃으면서 재밌죠? 네. 이 부분은요, 미스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집에 가셔서 오늘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교육도 받고 하는데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신랑한테도 미안하고 그 다음에 애인한테도 미안하죠? 그러면은 이것을 하시면 돼요. 나는 자기를 사랑해 하면서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배꼽 눌러주세요 하면 그때 목소리 I love you 하면은 모든 게 다 용서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꼭 하세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첫 시간에 이제 토끼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토끼는 제가 우선 일부러 토끼를 지금 안 만들어줬거든요. 아이들에게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토끼는 안 만들어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수수께끼로 이제 진행을 많이 했었어요.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하고요. 어떤 멋지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동물 친구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내는 수수께끼를 잘 들어보세요. 이 토끼는 자, 모양을 하나씩 열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연상을 할 수 있게. 보시면 토끼 꼬리 보이죠?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따가 쉬는 시간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귀. 마지막 귀 보고 아이들이 토끼요 막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수수께끼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귀가 길어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아이들이 깡충 소리도 나지요. 그러면서 이제 반응 없어요. 예. 자, 누구지요? 토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토끼를 만들 텐데요. 자, 토끼를 만들기 전에 우리 친구들 산토끼 노래 알지요? 네. 다시 한번 산토끼 노래를 한번 불러볼 거예요. 자, 산토끼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아이들이 토끼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토끼를 만드는 순간 노래를 듣기 때문에 산토끼 노래를 저절로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토끼가 첫 달인가 한 달 이렇게 계획이 되는데 첫 주에는 동요, 그 다음에 동시, 그 다음에 동화, 사주는 신체 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보시면 아이들 활동지 책에 이렇게 제공이 돼요. 그러면 이 안에요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동시, 동안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선 먼저 책 만드는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 활동지요. 가위 앞에 있죠? 자, 기본 책 만든 법을 제가 알려드리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책 만들기도 몇 개 제가 같이 집어넣어서 아이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 친구들 A4 용지 이렇게 반절로 접으세요. 예, 세로로 반절 접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반절 접으시고요. 접으신 상태에서 자 이제 창문 접기를 해보시면 돼요. 창문 접기. 창문 접기 하셨죠? 하신 상태에서 피세요. 피셨죠? 피신 상태에서 반절 접으세요. 반절 접으셨으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붙어있는 부분에 2분의 1을 여기까지만 자르시면 돼요. 열린 부분 말고 붙어있는 부분에 2분의 1을 자르시면
자르셨죠? 자르셨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 책자는 거 아시면 아이들에게도 이거는 되게 쉽게 적용이 돼서요.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동요지, 동시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으신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앞에가 제목이 나와요. 됐지요? 그래서 제목이 나와서 여기다가 무슨 반 이름 쓰고요. 뒤로 넘기면 보시면 동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화가 나오고 뒤에 노래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손에도 이렇게 토끼 책이 만들어지고 지금 이따 토끼 만들 텐데요. 토끼도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동시도 가져가고 하니까 아이들에게서 원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하지만 가정에서도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이 책을 보고도 아 뭘 배웠구나 그것도 알지만 또 CD를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책 적는 법은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아까 산토끼 수수께끼 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산토끼 노래를 부르면서 멋진 토끼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하면서 CD를 틀어주시면 돼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자, 아이들이 이제 같이 따라서 같이 불러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 우리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한번 토끼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면서 목공풀이 있죠. 이 목공풀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 토끼 만들 때 아이들이요 목공풀 만드는 게 솔직히 서투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3개월만 지나도요 아이들이 너무 기가 막히게 너무 잘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2학기 진행을 해서 이렇게 지금 식탁과 의자고 욕조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려울 것 같죠? 너무 잘해요. 4살 아이들도요 너무 잘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또 아이들이 토끼를 딱 만들었으면 첫 시간에 하는 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진짜 집에 가져가요. 그래서 정말 가져가요. 그러면 한 달 내내 물어봐요. 그러다가 정말로 3월 달에 토끼를 만들고 집에 가져가는 거 자기가 확인을 할 때 기린 때부터는 안 물어봐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위질이나 풀칠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공풀을 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작업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목공풀 자체를 그동안 막 원에서도 솔직히 만져보고도 싶고 집에 있는 것도 만져보고 싶은데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못 만지게 하지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마음껏 만져서 아이들이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을 짤 때 막 꾹꾹 눌러가지고 막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막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월이 지나가면 조절도 되고요. 우선 일단 목공풀이 손에 막 묻어도 그렇게 심하게 뭐 끈적거림이 있긴 하지만 손 한 번 씻으면 되는 거고 풀칠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요. 이게 막 딱 눌렀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요? 휴지로 한번 쫙 닦으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정말 편하게 그 시간만큼은 첫 시간에는 자유롭게 토끼만큼은 아이들이 좀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이 자체를 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우선 원장 쓰는 선생님들도 이따가 이거 만드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재밌을 거예요. 만드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자 오늘 선생님이랑 자 예쁜 토끼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친구들이 뭐 이때 뭐 3갑에 뭐 수업도 진행도 할 수도 있고 중류매체 나올 때는 4갑에 진행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빼고 큐브 위주로만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자 멋진 예쁜 토끼를 만들 건데요. 친구들 앞에 있는 정육면체 조각 8개를 한번 책상에다가 놔볼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선생님들이 정육면체 조각 8개가 지금 이제 아이들 책상에 다 놔져 있겠죠. 그렇게 해서 풀하고 같이 예, 그것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색깔을 섞어도 되고 아니면 얼굴 4개, 귀 4개거든요. 그래서 4개, 4개를 똑같은 색깔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 자, 우리 친구들 책상 앞에 자, 큐브 조각 4개씩 갖고 있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부터 큐브 조각에 있는
손을 한번 집어볼까요? 네, 들었어요? 자, 들은 상태에서 이 친구를 꽉 누르면 배가 아파서요. 너무 많은 친구들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살살 조그맣게 이제 누르라고 해서요. 자, 너무 많이 안 해도 이 친구는 가운데다가 풀칠을 조금만 해도요. 옆으로 쭉 누르면 옆으로 이렇게 퍼지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나란히 자, 나란히 가로로 한번 두 개 친구를 붙여주세요. 자, 붙인 상태에서 위에다가 2층을 한번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쁜 토끼 얼굴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두 개 올리고요. 이때는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제 기다려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옆에 2층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옆에 친구가 서로 붙어있으니까 양쪽에다가 이렇게 풀칠을 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예쁜 토끼 얼굴이 됐어요. 자, 토끼 얼굴에 또 우리 친구들 생각나는 게, 제일 토끼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토끼 귀지요. 자, 그러면은 이 얼굴 위에다가 우리 이제 귀 친구를 한번 붙여줄 거예요. 자, 귀를 붙일 때는, 자, 이 얼굴 친구가 지금 붙여서 막 흔들흔들 움직이니까 우리 친구들, 이 친구가 다 마를 동안 우리 밑에다 잠깐 내려놓을게요. 자, 내려놓고, 자, 토끼 귀는 이렇게 이제, 자, 토끼에서 제일 생각나는 게 토끼 귀지요. 자, 토끼 귀도 아까는 가로로 얼굴 붙였던 부분들 이번에는 세로로 한번 붙여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세로로 놓아봅시다. 자, 세로로 토끼 귀를 두 개 붙여볼 거예요. 이때 지금 노래는 만들면서요, 산토끼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끼 위에, 자, 귀를 조심조심 올려야겠죠? 자, 토끼 위에 귀를 이렇게 해서 올려서 붙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토끼 귀를, 자, 올려서 붙여보세요. 나 혼자 넘어서 도실도실 알밤을 지워올 테야. 자, 뭐 예쁜 토끼 됐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얼굴에 눈이 없죠. 자, 공장눈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아이들하고 토끼를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막 흔들흔들 거리니까, 자, 우리 친구들이 다 만든 토끼가 잘 마를 수 있도록 책상 위에다 올려놓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예쁘게 산토끼 노래를 부르는 동안 여기 있는 토끼는 다 말라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산토끼 노래 부를 때 너무 조용하게 말하면 산토끼가 안 말릴지 모르니까 우리 신나고 즐겁게 한번 불러볼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잠시만요. 한대 맞춰 할게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도실도실 알밤을 주워올 테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노래도 같이 한번 불러보고요. 이렇게 해서 눈도 이렇게 붙여보면 돼요. 눈 붙이고, 코는 아이들 이제 네임펜이나 이런 연필 있죠? 그런 부분을 코도 이제 그려보고, 입도 그려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첫 주 시간에는 토끼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브 수업이 뭐 1시간, 뭐 40분 뭐 그런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하고 뭐 토끼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한 30-4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끼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토끼 만드셨어요? 자, 옆에 선생님들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떤 토끼가 있는지. 예, 한번 보세요. 토끼 보여주세요. 자, 예쁜 노란색 귀를 갖고 있는 토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빨간색 귀를 가지고 있는 토끼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쁜 토끼가 이제 첫 주 시간에는 토끼가 만들어져서요. 이제 아이들하고 동요를 배웠어요. 그리고 목공풀을 가지고 토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차 시에는 이제 2주차에는 아이들하고 동시를 배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동요, 동시, 동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토끼를 만들었으면 이거에 관련된 이제 동시 수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토끼, 뭐 박목월 씨에 대한 토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동시가 있는데 보시면은 우선 책자를 한번 보세요. 책자에 토끼 동시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첫 시간에는 자 선생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뭐 꽁푸를 위해서 멋진 토끼를 만들었지 하면서 이게 마른 상태 그 다음 차시에 이거를 가지고 다 꺼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다 자기 토끼가 하나씩 생기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랑 동시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요. 자 토끼 동시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들어보자면서 선생님이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이제 CD로 의존을 하셔도 되고요. 토끼. 토끼는 길다란 두 귀로 이야기해요. 안녕하고 인사하면 두 귀가 쫑긋하고 대답하고 당근 줄까 물어보면 두 귀가 쫑긋쫑긋 대답하고. 자, 짤막한 동시잖아요. 이렇게 듣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부터 선생님을 따라해봐요. 토끼. 토끼는 길다란 두 귀로 이야기해요. 안녕하고 인사하면 두 귀가 쫑긋하고 대답하고 당근 줄까 물어보면 두 귀가 쫑긋쫑긋 대답하고.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하나의 동시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CD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제 같이 할 수도 있지만 하나 이렇게 딱 붙여놓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서 하나 이제 동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2주차 수업 때는 아이들하고 동시 유지로 진행을 하는데 동시에서 자 토끼에게 무엇을 줬죠? 당근을 줬죠. 그래서 보시면은 당근질까 물어보면 자 뭐라고 대답했죠? 두 귀가 쫑긋하고 대답하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토끼에게 맛있는 당근을 한번 줘볼까요? 하면서 아이들하고 신체 활동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들별로 토끼 머리띠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두 팀을 나눠서 이제 어떤 아이는 토끼, 또 다른 아이도 토끼를 하는데 두 팀으로 나눠서 아이들에게 직접 이제 토끼에게 당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숫자로 지금은 하나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숫자로 토끼에게 당근을 누가 빨리 정확히 잘 전달하고 갖다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제 하나의 양 팀으로 나눠지고 그림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이제 토끼 당근을 한번 주자. 이제 그런 내용이어서요. 자. 당근 줄까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당근을 이렇게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별로 1에서 3까지라는 숫자하고 또 이쪽도 1에서 3이라는 숫자를 여기에는 이제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당근이라는 그림을 펠트지로 만들어도 되는데요. 또 손이 가니까 그냥 이게 교수 자료에 이제 들어가면 출력만 하셔서 만드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양쪽 팀을 나눠서 머리띠 해서 토끼 해서 이렇게 해서 당근도 줘보고 그래서 어느 팀이 정확하게 수랑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동시가 이제 아이들에게 좀 저절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당근 줄까 물어보면 두 귀가 쫑긋쫑긋 대답하고 하면서 그런 동시를
들으면서도 게임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은 움직이면서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들으면서도 정말 정확히 동시를 기억할 수가 있고, 아이들이 또 토끼 당근을 줬던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연상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동시에 대해서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토끼 하나 들어보세요. 자, 아이들하고 토끼에서 맛있는 당근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하나의 이제 활동으로 방향놀이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들한테 토끼, 토끼야, 머리로 올라가자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산토끼, 토끼야, 금을 토끼, 토끼, 토끼야, 머리 위에 올라가자. 깡충깡충 뛰면서 어깨 아래로 내려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응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한테 방향 감각이 생기겠죠. 토끼 토끼 토끼야 무릎 위로 올라가자. 깡충깡충 뛰면서 바닥으로 내려가자 하면서 이것은 이제 나름대로 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이게 창의적인 게 언어 창의적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나름대로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어떤 아이는 깡충깡충 뛰면서 배꼽 위로 달라붙자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나름대로 언어적으로 이렇게 창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수업이 이렇게 아이들 언어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더 플러스를 시키려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또 이제 이거 부분을 선생님이 친구들 다 눈을 감으라고 하고 이 토끼를 숨겨놓는 거죠. 하나의 뭐 상자에다가 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로 갔을까 하면 이제 아이들이 뭐 상자 앞으로 갔어요. 이런 식으로 가베 수업을 진행을 할 때도 방향감각 수업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끼랑 같이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니까 아이들이 더 또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집에 가져가면요 이 토끼를 가지고요 토끼 토끼 뛰면서 엄마 뒤에 숨었네 깡충깡충 뛰면서 아빠한테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름대로 다 응용을 해요. 이거는 제가 일부적인 것만 보여드린 거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 말이 안 되더라도 토끼가 아빠한테 갔어요. 뭐 토끼가 엄마한테 갔어요. 소파 밑에 숨었어요. 막 아이들 나름대로 이렇게 응용을 해요. 아시겠 공감 가시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방향 감각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게 2주차 수업이에요. 그래서 너무 강대하게 또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걸 알려주는 것보다 짤막한 동시지만 아이들이 정확히 인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신체 활동하고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해서 2주차는 이렇게 동시를 가지고 진행을 해봤어요. 아시겠죠? 하시면서 궁금한 점은 중간중간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러면 이거는 만들 때 계속 1차도 만들기에 들어갔고 2주에도 가져놓으면 예, 3차도 계속 예. 쓰면 마지막 주에 그러면 집으로 가져갈 수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모든 이제 토끼, 신호등, 기린이요 무조건 첫 주에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수업을 다 한 다음에 집에 가져가요. 그러면 이거는 그것도 마지막에 다 가져가요. 그러면 무조건 마지막에 다 가져가요. 예, 예, 예. 그래서 원별로 또 우리는 뭐 3개월마다 돌려줘야겠다. 그런 것은 이제 원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겠죠. 그래서 어떤 원은 매달 보내서 할 수 있고 어떤 원은 뭐 3개월마다, 이 2달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 또 원해서 우리는 많은 프로그램 정말 아이들이 실수도 없을 정도로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것까지 또 우리 선생님들 할 것도 원해 우리 반 할 거 많은데 이것까지 부담 있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만들기 시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잡고 그 다음에 동시 동화는 CD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크게 많이 시간을 빼앗기지도 않지만 좀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현재 대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요.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동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동화도 마찬가지로 아이들하고 토끼에 관련된 이제 동화가 들어가고요. 이거에 맞는 동화를 들려주시면 돼요. 다롱이의 귀. 숲속에 용기가 없는 아기 토끼 다롱이가 있었어요. 다롱아, 혼자서 세수할 수 있겠니? 엄마, 못해요. 다롱아, 오늘은 발표할 수 있겠니? 선생님, 못해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아기 토끼의 귀가 점점 짧아졌어요. 어느새 다롱이의 귀가 보이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다롱이를 놀렸어요. 이 다롱이 귀 좀 봐! 너 토끼 맞니? 다롱이는 울면서 집으로 갔어요. 그래, 용기를 내는 거야.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다롱아, 혼자서 옷 입을 수 있니? 네, 엄마, 할 수 있어요. 다롱아, 오늘은 발표할 수 있겠니? 네,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오, 다롱이 귀가 길어졌다. 친구들은 다롱이에게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 후로 다롱이의 귀는 짧아지지 않았답니다. 자, 이 동화 아세요? 아니요. 예, 그래서 이 동화는 이제 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동화거든요. 그래서 어린 유아이들한테 뭐 보시면은 다롱아, 오늘은 세수할 수 있겠니? 선생님, 못해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나와 있는 게 아기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아기 목소리를 한번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동화 구연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그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동화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들이나 일반 선생님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여기다 의존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아기 목소리까지만 우선 배워볼게요. 할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자, 아빠 목소리 하면 생각나는 이제 동물로 같이 연상을 하거든요. 성인 강좌 할 때는 동물 연상은 안 하고 뭐 골반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신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근데 아이들하고 진행을 할 때는 그렇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동물하고 연상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아빠 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황이자, 호랑이, 막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보실 때는 그럼 제일 먼저 할아버지 먼저. 할아버지. 양. 예, 양, 염소. 예, 그래서 할아버지 하면 우리 호랑이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흥 하면은 배 밑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식으로. 그죠? 골반에서. 어흥! 시작. 어흥!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할머니 목소리. 할머니 목소리는 어떤 동물일 것 같아요? 염소. 네! 그죠? 그래서 그 음을 가지고 시작. 네! 시작.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요, 입 빠진 할머니예요. 자, 입 빠진 할머니는 어떻게 할까? 잇몸을, 이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잇몸을 가지고요, 이 입술을, 잇몸, 이를 감싸보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자, 이한테는 배에다 힘을 줘야지요, 많이 전달이 돼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녕하세요. 잘하시네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엄마는 어떻게 하죠? 엄마 목소리 동물하고 연상 안 해도 아이들이 익숙히 듣는 엄마. 이때 아이들 엄마의 말 톤이 이제 나타나죠? 자, 엄마 목소리 한번 내볼까요? 시작. 안녕하세요. 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아까 그 말씀,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중간에 아이들한테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를 하면은 아이들을 시키면 되게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성인 강좌 할 때는 엄마 목소리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안 하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 이제 그렇게 해서 엄마 목소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아빠 목소리. 아빠 목소리는 강아지. 뭐든지 동화구에 수업할 때 배에다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진행하고 아기 목소리는 이 뒤에 있는 거 삐약 병아리로 시작. 삐약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이제 아기 목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빠 목소리를 하면요, 개굴 가슴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펴고 개굴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동화구역 기법의 목소리인데 또 동화구역 강좌로 먼저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진행이 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지 아이들에게 진행할 때 그래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안 적으신 분도 계시는데 동물 연상하고 같이 적으면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호랑이, 뭐 할머니는 염소, 그다음에 엄마는 뭐 아이들이 잘 아니까, 그다음에 아빠는 강아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은 아기는 삐약삐약.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연상을 하면 아이들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다롱아, 오늘은 혼자서 세수할 수 있겠니? 그러면은 아기가 엄마 못해요 하면서 이제 아기 목소리를 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때는 동화 진행을 했을 때는요, 아이들에게 정말 해석체도 중요하지만 엄마 목소리, 선생님 목소리, 아기 목소리 세 가지만이라도 정확히 인지를 해서 아이들한테 이 토끼를 가지고 그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엄마 못해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좀 오늘 다니다 보니까 좀 동화도 좀 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진행을 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진행한 4살 애들도 동화군 너무 잘하거든요. 시키면. 그래서 동화군 뒤에 보내고 하면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 너무 광대하게 동화구에 뭐 겁내지 않고 그냥 이게 대표적인 것만 아시면 아이들에게 지도하기는 좀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때는 무엇을 하시냐면은요, 토끼 있죠. 토끼를 만드는데 지금 종이컵이 제 걸로 그냥 보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컵을요, 보시면은 동그랗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반지를 오렸거든요. 그래서 구멍을 2개 뚫어요. 뚫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토끼 귀가 돼요. 토끼 귀가 돼요. 그러신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공장눈 붙여도 되고요. 이때는 재료에 공장눈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원에서 따로 준비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눈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꾸미셔가지고, 귀는 나중에 아이들은 귀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 거예요. 하롱아, 오늘은 세수할 수 있겠니? 할 때 어떻게 했죠? 못한다고 했죠? 엄마, 못해요 하면서 귀를 내려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손으로, 손으로 귀 잡고 내려요. 엄마, 못해요. 하롱아, 오늘은 발표할 수 있겠니? 선생님, 못해요. 다롱이 귀 좀 봐. 너 도끼 맞니? 하면서 이제 슬퍼하면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친구들, 다롱이 귀가 어떻게 됐어요? 짧아졌지요. 어떻게 하면 다롱이 귀가 길어질까? 용기를 내요. 용기를 내면 다롱이 귀가 길어지겠죠? 예. 그럼 우리 한번 다 같이 용기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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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롱아, 오늘은 발표할 수 있겠니? 네!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귀가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로 다롱이의 귀는 짧아지지 않았답니다. 하면서 이제 동화를 이 매체로. 좋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은 아이들 이거를 가지고 수업을 딱 하고 나면은 이거를 가지고 진행을 해요. 집에 가서요, 우리 아이가 작은 애가 5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원해서 이거를 해요. 큐브를 이걸 해가 딱 갖고 오더니 엄마 못해요. 근데 여기 할 수 있어요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전체적인 것은 못하더라도 지금 5살 아이도 그냥 용기라는 거. 용기하면 자신감 생기고, 용기 못한다면 할 수 있다고 하면 용기가 그래서 귀가 길어진다는 거. 5살만 돼도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면 알죠? 근데 우리 큰애가 7살이거든요. 그 아이는 거짓말을 해도 코 안 길어진다는 거를 다 깨닫기 때문에 엄마가 더 거짓말쟁이라고 할 정도지만은 5살 아이들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용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에 갈 때 동화까지 하면 이제 이것이 같이 첨부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하는 게 동화예요. 그렇게 해서 3주 차에는 이렇게 동화를 만들어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지요. 그냥 다 이렇게 제공 다 되고 종이컵만 잘라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잡다하게 막 꺼내서 선생님 밤새고 그런 건 없어서 좀 편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3주고요. 그 종이컵은 아이들 다 하나씩. 예, 이 속에 들어가요. 종이컵까지 들어가죠. 안 들어가나요? 종이컵은 안 들어가네요. 근데 원에 종이컵이 많지요. 들어가요. 근데 종이컵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많아요. 종이컵 없다고 또 하게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주차에는 아이들하고 그동안 했던 동화, 동시, 노래를 총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도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무엇을 넣냐면요. 지금 색종이 하나 있죠. 색종이 하나씩. 제가 네 분이 하나씩 가져셔도 되고요. 이거 혹시 원 모양으로 접는
법 아세요? 얼굴. 동그랗게 한번 색종이를 잘라보세요. 지금은 색종이 드렸는데요. 이렇게 머메이드지로 하면, 근데 제가 가지고 오면서 눈이 막 하나씩 떨어졌고요. 이렇게 하면 토끼예요. 토끼 조형 활동을 하셔도 되고, 아니 다른 걸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똑같은 접는 법에 따라서, 코끼리 코도빠졌네요. 접는 법에 따라서 이렇게 모형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특징적인 것만 붙이면 이렇게 모양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접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자, 동그라미 원 자르셨어요? 이 부분을 크게 만들면 모자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우리 원은요, 이거 토끼 없어요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으셔가지고 토끼를 이렇게 모자에다 딱 씌워도 돼요. 종이를 이용을 해서 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반절 접으시고요. 그 다음에 단단 모양이 되면 또 반절 이렇게, 너무 접으면 좀 편하니까 반절 접으신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이쪽 꼭지점 부분 마주보면 이런 얼굴 형태가 나오고요. 지금 제가 만든 건 이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위로 하나를 이렇게 올리면 이런 식의 얼굴도 돼요. 두 가지 얼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본 얼굴이에요. 기본 얼굴에 눈 붙이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토끼는 귀, 그 다음에 뭐 코끼리는 코를 길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징적으로 하면 그 동물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형 활동을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차시에요.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차시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냐면요. 자, 토끼 하면 우리 12띠 생각나죠? 토끼띠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12띠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그 만드는 재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12띠 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원에서 이제 선택을 마지막 차시에는 이 조형 활동으로 이것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12띠 책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12띠라는 동화를 그래도 좀 들려줘야겠죠? 아세요? 예, 그래서 아이들에 들려줄 때는 또 막 교수처럼 막 꺼내서 막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이야기식으로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들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주 먼 옛날에 임금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준다고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잠깐 동화 들어가기 전에요. 이 동화책이 어떻게 생겼나 먼저 알려드릴게요. 12띠 되어 있죠? 12띠에는 이렇게 나와요. 폭 지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죠? 나오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해서 걸어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방책처럼요. 아주 먼 옛날 신령님께서 숲속 동물들을 찾아왔어요. 자, 새 1월 1일날 궁전에 오는 동물 친구들에게 내가 좋은 선물을 줄 테니 1월 1일이 되면 내 궁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라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겠죠. 신령님이. 그러면은 그때 마침 동물 친구들은 내가 1등을 해야지, 내가 1등해서 꼭 좋은 선물을 받을 거야. 그런데 옆에서 고양이는 구박구박 졸고 있었어요. 잠에서 깬 고양이는 생지에게 물어봤죠. 신령님이 언제 오래? 바로 1월 2일. 1월 2일에 오면 좋은 일이 생긴대.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예, 그래서 1월 2일, 1월 2일이요? 알겠어. 이제 그러면서 고양이가 이제 기억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던 1월 1일이 된 전날에 어슬렁어슬렁 정말 느린 소가 나는 늘 느리니까 일찍 일어나서 먼저 도착해야지. 어슬렁어슬렁 빨리 도착해야지. 소가 움직이는 소리에 그만 생지가 깨어났어요. 생지는 내가 소 위에 올라가면 편하겠구나. 소 위에 벌쩍 머리 위로 소몰래 올라갔어요. 1월 1일 되는 날 아침에 지나갔더니 아무도 안 와 있었지요. 내가 일찍 서둘렀더니 내가 먼저 왔구나. 아니야, 내가 먼저 왔어. 그만 생지가 소 앞으로 쭉 나와서 1등을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그 뒤로는 뭐 누가 왔는지 같이 자축인물까지 한자까지는 안 알려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생쥐, 소, 호랑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런데 고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라 그랬죠? 예, 고양이는 어떻게 됐죠? 예, 1월 2일 날 도착한 고양이는 아무도 없네? 내가. 내가 1등이다! 1월 1일,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되지. 1월 1일까지 왔는데 1월 2일 날 와서 늦게 와서 이 동물 친구들은 이제 포함이 안 됐잖아. 그래서 고양이가 생쥐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안 주려고 늘 눈을 비비고 있대요.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들면 선생님들이 좀 손은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2띠에서 이렇게 그림 자료 있죠? 이 그림 자료도 다 드릴 거예요. 교수 자료 속에다가 같이 해서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토끼 프로그램이 조각 만들고 동시하고 동화하고 이렇게 조형 활동까지 해서 이제 하나의 토끼가 딱 완성이 됐어요. 이것도 집에 가져가죠. 근데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일일이 해주기 좀 힘들겠다. 그럼 이걸 하나의 교수 자료로 만드는 거예요. 교수 자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토끼 순서가 있는데 설명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가는 걸로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을 또 다 만들어주면 또 손도 많이 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이 부분을 좀 오래 쓰라고 해서 코팅을 했어요. 밖에다가. 또 코팅을 해서 이렇게 원에다가 이제 걸어 놓으면 아이들이 우리 토끼 배웠는데 하면서 이제 토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원에 있는 아이들 띠별로 그래프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무슨 띠인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토끼 프로그램이에요. 네, 여보세요.